개혁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개혁안 내놓겠다 그랬는데 국민들은 지금 개혁이 아니잖아요. 네,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무사가 원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기무사가요, 이제 원래 역할은 군 관련한 정보 캐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군 장병을 사찰하는 행위는 관리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특히도 핵심적으로 가면 중점 관리합니다. 그래서 각급 기무부대 요원들이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 주량까지 업무 충실도 등 그런 거 조사를 왜 해요? 모호한 기준으로 특히 군 간부에 대한 조난 자료를 작성합니다. 이게 아까 대통령 네. 독대와 저는 연관된다고 보는데 간부에 대한 조난 자료는 뭐에 쓰이냐? 인사 자료로 씁니다. 그런데 그 중점 관리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횡령, 비리 등 불법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불륜 등 사생활 영역을 감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생활을 통해서 약점을 잡겠다. 네, 이게 군인권센터가 어제 이렇게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 왜 있어야 되냐 이런 목소리가 큰데 지금까지 크게 두 개의 방향으로 개혁안이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무사령부는 해체하고요. 네. 뭐 방사청이나 뭐 이런 것처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하나 나와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 수장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기무 부대가 4,000명 규모래요. 그래서 조직도 30%가량 축소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는 아예 기무사령부를 없애고요. 국방부 밑에 군정보부 정도로 축소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안이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고 기자님이 폐지해야 된다. 이 국민 여론인데. 네. 그 군 정보부대는 좀 역할이 다른 따로 편제돼 이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무사령부는 지금 불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기무사가 하는 이제 그런 그 비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제 군 검찰 조직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가져가면 되고 그런 비위에 대해서 그런 게 발각됐을 때 또 간부 장교들의 반론권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 자기 반론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군 정보가 필요한 거는 이제 적국의 군사 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거 기무사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부대가 다 따로 편제돼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뭐 기무사는 저는 뭐 그 존립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내부 관리용이네요. 예. 그 이런 게 존속된다는 저는 제일 것은 기분 나쁜 대목이 이 민간인 사찰 부분인데요. 민간인 이제 사찰했죠, 그죠? 네, 우리 이 100번 양보해서 군복 입을 때야 그래 괴롭힘 당할 수 있는데 민간인을 건드렸다는 참을 수가 없고 저 이제 예전에 예비군 훈련 갔다가 그런 적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 이제 동원 예비군 갔다가 이렇게 이제 나올 때 되면 대부분 남자들이 뭐 군복 네. 이렇게 이제 단추 풀고 맞아요. 모자 삐딱하게 쓰고 그렇게 이제 그 내려가는데 저 가는데 이렇게 옆에 차가 하나 서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장성이야. 그 어떤 이제 별이 차문을 내리더니 저보고 당신 군복 똑바로 입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뭔데 자기가? 네, 제가 저기 시계를 봤어요.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 시간이 정확히 끝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5시간 네.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조용히 창문을 올리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인은 그렇죠. 그런 영역이에요. 군인에게. 근데 그런데 그 민간인을 민간인을 사찰했다니. 지금 기무사가 불법 사찰을 안 했습니까? 임 변호사님, 이 민간인 불법 사찰 네.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참 불법이라고 우리 부를 수 있는데 네, 당연히 그건 불법이죠. 중점 관리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도대체? 네, 우선 중점 관리부터 설명을 네. 해드리면요. 중점 관리는 우리가 이제 기무사 아까 잠깐 그 최 전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무사가 이제 군 장병을 시찰하는 거는 그냥 관리예요. 근데 이렇게 이 중에서 특이한 첩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점 관리를 합니다. 이 사람 중점적으로 뭔가 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보는 게 이 기무부대 요원들의 충성심, 얼마나 부대에 충성하는지, 도덕심. 사생활, 우리 아까 얘기했죠. 네. 불륜까지 본다. 그다음에 음주, 업무 충실도 이런 걸로 이제 그 간부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데요. 자 보세요. 굉장히 기준 자체가 이미 모호하잖아요. 이걸로 그렇죠. 그 조난 자료를 만들어서 인사 자료를 쓰는데요. 제가 어디서 본 언론에서는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이것도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주량이라도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기무사의 좀 우호적인 사람은 이 사람은 주량이 어느 정도 되나 굉장히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내지는 또 어떤 사람은 주량이 이렇게 돼서 네. 실수할 여지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말 굉장히 그 주관적이고 굉장히 모호한 이런 기준으로 인사 자료를 쓰니까 이것도 뭐 당연히 가뜩이나 이 중점 관리 자체가 부적절한데 그걸 사용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아까 민간인 사찰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간인 사찰 얘기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만 쉬는 시간에
기무사가 이렇게 할 일이 없나? 그러니까 너무 저도 인력은 많은데 할 일이 없으니까 민간인이라도 사찰을 네, 해볼까? 네.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만약 제가- 그렇다면 정말 이거 정말 해체에 거의 가까운 그런 아니 계약이 없어하는 게 필요하죠. 맞아요. 제가 통신병이라서 잘 아는데 항상 그 통신 그 병들 뒤에 방이 하나 있거든요. 통신실 뒤에 그게 네. 기무사 요원들이 항상 2명씩 앉아 있어요. 뭐 그러면 하세요? 우리 통신학을 듣고 있죠. 아, 예. 감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일선 부대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2명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 부대별로. 얼마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4,000명 규모라고 아까. 하여튼 뭐 일단 9295님 지금도 기무사가 청와대 감청하고 있지는 않겠죠? 할까요? 지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유시기에. 그래 지금 당장은 안 하겠죠. 지금 했다가는 또 증거가 나오면 큰일 나니까 또 네. 잠깐 자숙하겠죠. 3646님 기무사에게는 정말 공포영화보다 무서워요. 사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종현님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악당 단체들 어벤져스만 돼도 양반 아닐까요? 이거는 뭐 어벤져스 악당의 모욕인데. 모습이 아니잖아 일단 그죠? 그리고 배선영님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기무사였네요.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사라져야 합니다. 이게 국민의 뜻이고요. 기무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얼마나 국민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근데 같습니다. 기무사의 그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네. 걸 보니 저는 그 눈빛에서 그 읽은 건 그거예요. We will be back. 우린 다시 돌아올 것이다. 터미네이터도 그리고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를 다시 불러낼 것이다. 그 자신감이네? 너희들이 누군지 아세요? 정치 세력. 정치 세력이겠죠. 네. 정치인들이 참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AI로 바꾸세요. 그리고 이 4,000명이 간단히 표현하면 군 유휴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무사에서 맞아요, 맞아요. 100번 양보해서 필요하다면 군 안에 간첩이 있는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무사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본래 역할은 그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업무 충실도 전혀 이런 거 쓰는데 원래 목적과 여기 관계가 없네요. 예, 이거 간첩 잡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TV 가이드도 아니고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자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기무사 못지않게 이번에 또 충격을 준 뉴스입니다. 사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사실 불공정 거래를 불공정거래위원회인데. 감시해야 될 분들이 불공정한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인데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지금 불을 팝니다. 네네.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대기업한테는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는 네. 어떻게 보면 검찰보다 무서운 것, 정말 경제검찰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그렇죠.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기업에 많이 재취업을 하셔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여기 지금 충격적으로 나온 게요. 첫 번째는 대기업에 아예 고정 TO가 있답니다. 네네. 이분들이 오실 자리를 마련해놨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퇴직하신 퇴직하는 분들을 분들을 위한 TO가 대기업에 마련돼 아니, 있는 그거는 거예요. 특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면 TO가 끝이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네, 이거 첫 번째는 이런 TO가 있다는 더 무서운 게 거예요. 있는 거지? 네, 첫 번째는 TO요. 인수인계도 있어요. 네. 인수인계? 네, 그러니까 인수인계 먼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3급이 퇴직해서 어떤 네. A 기업에 딱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나가시면 다시 또 다른 3급이 오십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인수인계예요. 자, 이런 아니 그 TO가 자리는 하나 그럼 있고요. 맡아놓은 거네요. 이거 뭐 그렇죠. 세습? 세습이네. 인수인계가 아니라 세습이라 해야 되군요. 어쨌든 고정대 자리가 있다는 게 충격적인 첫 네.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조사 들어오고 이러면 우리도 좀 뭔가 네. 공정거래위원회랑 좀 잘 대화하고 이런 사례가 필요하니까 혹시 기업이 원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닐까도 보통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 수 들잖아요. 있겠죠. 그런데요. 직급 그러니까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국장으로 있던 분은 거기에 가면은 무슨 고문, 여기서 과장으로 있던 사람은 사격으로 가면은 임원 이런 식으로 급수가 올라가네. 직급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줬어요. 또 하나 연봉도 정해줍니다. 고시 출신은 한 2억 5천, 비고시 출신은 한 1억 5천 정도랑 네. 직급도 정해주고요. 근무 기간도 정해줘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거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의 그 내부 조직 같아요. 지금 사기업이 네. 거의 이런 식으로 관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요. 네. 4급 이상 공무원이요. 퇴임을 하고 이제 새로 재취업을 할 때 이 사람이 퇴직하기 전에 5년 동안 한 일을 봅니다. 그래서 네. 그것과 관련 있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데에는 3년 동안 취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지금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퇴직 예상자들의 이 경력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퇴직을 안 걸리게. 앞둔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이거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정말 그러면 자기들끼리
많이 해먹었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관련 분야에도 없던 사람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거 별로 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굳이 회사에 들인 이유는 했을 때 그쪽 사람들이 하는 말은 불이익이 우려됐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 그리고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그건 아. 영장은 발부됐네요. 예, 영장 발부됐어요. 어제. 문득 든 생각인데 이 재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관건이 업무방해인데 대기업에서 그 업무방해 업무에 도움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해서 한 거다. 이게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인맥으로 우리 조사를 막았다. 네, 처음에 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기업이 요청을 해서 우리는 그렇죠. 알선을 해준 것 네, 뿐이었거든요. 원래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검찰에서는 이게 아니라 어떤 그 공정위의 압력으로 네네. 인해서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들인 것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거 연봉 정해주잖아요. 다 직급 해주네요, 정해주잖아요. 2+1 취업 특혜가 있대요. 이게 무슨 2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2년 이제 그 2년의 취업 기간을 보장해 주고요. 1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 연장을 하는 그 결정을 누가 하냐면요. 사기업이 그러니까 사기업이 이 사람 시켜본 일을 잘하네. 1년 더 연장합시다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물어본대요. 거기 대기자 더 있나요? 그래서 대기자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또 다시 자기네 그 자리에 TO 자리에 들어올 대기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기자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더 1년 더 고용할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이거 거잖아요. 듣다 보니까 그 노론이 지배하던 조선 후기에 네네. 그 음서제는 그래도 그 혈연 맞아요. 이건 혈연을 넘은 관피야? 조직. 그렇죠. 관피하네요, 관피야. 그러니까 이 공정위에서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게 원래 이분들 하는 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그 기업의 임원이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공정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요. 사실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기업을 포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로비는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우리는 사실 이런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잘할 사람은 사실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사실 1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그 임원들이 사기업에 들어가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입한 횟수를 한번 조사한 게 나왔었는데요. 상당해요.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사전에 흘리기도 하나요? 어떤 정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조사가 뭐 지금 이루어질 수 조사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 그럼 흘리기도 하나요라니. 제가 너무 이게 본부장님 잘 아실 것 같아. 미리 흘리고 그래도 그러면 막아주는 거야. 표현은 그게 업무신 분들인데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시작일 업무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뭐 이제 이 공정위 간부들도 자녀분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자녀분들. 네, 아, 자녀분 또 그게 또 있네요. 취업도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이게 이명박근혜 정부의 그 9년 동안 사회 전반이 후퇴했다라는 그런 걸 네, 보여주는 맞아요. 지표지 않습니까? 뭐냐면 공정위도 이거 옛날 시스템을 다시 복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라. 청와대는 청와대 몫을 알아서 해먹고 네. 국회의원들은 의원들 몫을 알아서 해먹는데 공정위도 우리 몫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협조를 해주는 대기업이 고마운 게 아니라 협조 안 하는 대기업이 싸가지가 없는 거다. 이제 그런 마인드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하실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뭐 이런 게 드러나니까 공정위 자체 개혁부터 해라 이런 이야기가 당장 나올 것 같은데. 당연하죠. 이제 재벌 개혁이 사실 제 첫 번째 목표였잖아요. 네네. 재벌 개혁을 하겠다. 재벌들에게 강하게 이것저것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네네. 해야 될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는 이러한 업무 방해 진짜 이것도 형법상 범죄잖아요. 업무 이런 방해 걸 저절 확실하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공정거래위원회 영이 서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재벌을 개혁시키려면 본인 자체부터 개혁을 먼저 해서 맞아요. 본인을 영부터 좀 서게. 목욕 제기를 해야지. 남에게 목욕하라 이야기할 수 있겠네. 목욕 제기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재벌 개혁을 우리가 흔히 개혁 얘기하면 네. 그게 뭐 대기업의 뭐 그 상속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네.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최저임금과도 맞물려 있고 네.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빨리 모욕 제기를 하고 본연의 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김상조 위원장님한테 좀 실망했는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부터 먼저 팠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공정위에 있는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들을 확실히 쪼였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에서야 나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시사저널리스트 때 삼성기사 삭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파업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중앙일보 출신의 그분이 이제 그 기사를 이렇게 몰래 드러내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 집안 어른 경찰 출신 어른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고 기자가 뭐 파업을 주동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의 자녀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그분 그 사장 찾아가서 제가 던졌어요. 그러니까 보고 3초 만에 고 기자 내가 잘못했어요. 그분 자녀들이 전부 삼성 관계 대학 삼성 관계 계열사, 예. 삼성 관계사인 보강에도 관계사 거기에 근무하시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입이 안 다물어져요 지금. 예, 대한민국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지금 분노하셨어요. 9910님, 법조계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정관예우가 공정위에도 있는 겁니까? 공정위에만 있을까요? 그렇죠. 0797님, 공정위만 그럴까요? 금감원은 국세청은요. 다른 공공기관은 과연 이런 정관예우가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정말 있겠죠. 허탈한 거는 공정위가 참 공정한 게 그러니까 3급은 3급짜리예요. 4급은 4급짜리예요. 아주 공정하게 배치를 했네요. 연봉도 정해지잖아요. 공정 가격은 이것입니다. 왜 도움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해서 한 거다. 이게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인맥으로 우리 조사를 막았다. 네, 처음에 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기업이 요청을 해서 우리는 그렇죠. 알선을 해준 것 네, 뿐이었거든요. 원래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검찰에서는 이게 아니라 어떤 그 공정위의 압력으로 네네. 인해서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들인 것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거 연봉 정해주잖아요. 다 직급 해주네요, 정해주잖아요. 2+2+1 취업 특혜가 있대요. 이게 무슨 두 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2년 이제 그 2년의 취업 기간을 보장해 주고요. 1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 연장을 하는 그 결정을 누가 하냐면요. 사기업이 사기업이 이 사람 시켜보니 일을 잘하네. 1년 더 연장합시다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물어본대요. 거기 대기자 더 있나요? 그래서 대기자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또 다시 자기네 그 자리에 TO 자리에 들어올 대기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기자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더 1년 더 고용할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이거 거잖아요. 듣다 보니까 그 노론이 지배하던 조선 후기에 네네. 그 음서제는 그래도 그 혈연 맞아요. 이건 혈연을 넘은 관피야? 그렇죠. 관피하네요, 관피야. 그러니까 이 공정위에서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게 원래 이분들 하는 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그 기업의 임원이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공정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요. 사실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기업을 포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로비는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우리는 사실 이런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잘할 사람은 사실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사실 1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그 임원들이 사기업에 들어가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입한 횟수를 한번 조사한 게 나왔었는데요. 상당해요.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사전에 흘리기도 하나요? 어떤 정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조사가 뭐 지금 이루어질 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 그럼 흘리기도 하나요라니.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공 기자님 잘 아실 것 같아. 미리 흘리고 그러면 표현은 막아주는 거야. 표현은 그게 업무신 분들인데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시작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뭐 이제 이 공정위 간부들도 자녀분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자녀분들. 네, 또 자녀분 그게 또 있네요. 취업도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이게 이명박근혜 정부의 그 9년 동안 사회 전반이 후퇴했다라는 그런 걸 네, 보여주는 맞아요. 지표지 않습니까? 뭐냐면 공정위도 이거 옛날 앉아 있어요. 뭐 그러면 하세요? 우리 통신학을 듣고 있죠. 예. 감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일선 부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2명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 부대별로. 얼마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4,000명 규모라고 아까. 하여튼 뭐
일단 9295님 지금도 기무사가 청와대 감청하고 있지는 않겠죠? 할까요? 지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요 시기에. 그래 지금 당장은 안 하겠죠. 지금 했다가는 또 증거가 나오면 큰일 나니까 또 네. 잠깐 자숙하겠죠. 3646님 기무사에게는 정말 공포영화보다 무서워요. 사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종현님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악당 단체들 어벤져스만 돼도 양반 아닐까요? 이거는 뭐 어벤져스 악당의 모욕인데요. 모습이 아니잖아 일단 그죠? 그리고 배선영님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기무사였네요.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사라져야 합니다. 이게 국민의 뜻이고요. 기무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얼마나 국민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근데 같습니다. 기무사의 그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네. 걸 보니 저는 그 눈빛에서 그 읽은 건 그거예요. We will be back. 우린 다시 돌아올 것이다. 터미네이터도 그리고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를 다시 불러낼 것이다. 그 자신감이네. 너희들이 누군지 아세요? 정치 세력. 정치 세력이죠. 네. 그 정치인들이 참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AI로 바꾸세요. 그리고 이 4천 명이 간단히 표현하면 군 유휴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무사에서 맞아요. 100번 양보해서 필요하다면 군 안에 간첩이 있는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무사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본래 역할은 그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 업무충실도 전혀 이런 거 쓰는데 원래 목적과 여기 관계가 없네요. 예, 이거 간첩 잡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TV 가이드도 아니고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자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기무사 못지않게 이번에 또 충격을 준 뉴스입니다. 사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사실 불공정 거래를 불공정거래위원회. 감시해야 될 분들이 불공정한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인데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지금 불을 판입니다. 네네.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대기업한테는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는 네. 어떻게 보면 검찰보다 무서운 곳, 정말 경제검찰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그렇죠.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기업에 많이 재취업을 하셔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여기 지금 충격적으로 나온 게요. 첫 번째는 대기업에 아예 고정 TO가 있답니다. 네네. 이분들이 오실 자리를 마련해놨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퇴직하신 퇴직하는 분들을 위한 TO가 개혁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개혁안 내놓겠다 그랬는데 국민들은 지금 개혁이 아니잖아요. 네, 최근에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없애기 기무사 원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기무사가요, 이제 원래 역할은 군 관련한 정보 캐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군 장병을 사찰하는 행위는 관리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특히도 핵심적으로 가면 중점 관리합니다. 그래서 각급 기무부대 요원들이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 주량까지 업무 충실도 등 그럼 조사를 왜 해요? 모호한 기준으로 특히 군 간부에 대한 조난 자료를 작성합니다. 이게 아까 대통령 네. 독대와 저는 연관된다고 보는데 간부에 대한 조난 자료는 뭐에 쓰이냐? 인사 자료로 씁니다. 아. 그런데 그 중점 관리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횡령, 비리 등 불법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불륜 등 사생활 영역을 감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생활을 통해서 약점을 잡겠다. 네, 이게 군인권센터가 어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 왜 있어야 되냐 이런 목소리가 큰데 지금까지 크게 두 개의 방향으로 개혁안이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무사령부는 해체하고요. 네. 뭐 방사청이나 뭐 이런 것처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하나 나와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 수장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기무 부대가 4천 명 규모래요. 그래서 네네. 조직도 30%가량 축소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는 아예 기무사령부를 없애고요. 국방부 밑에 군정보부 정도로 축소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안이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고 기자님, 이 폐지해야 된다. 이 국민 여론인데. 네. 그 군 정보부대는 좀 역할이 다른 따로 편제돼 이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무사령부는 지금 불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기무사가 하는 이제 그런 그 비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제 군 검찰 조직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가져가면 되고 그런 비위에 대해서 그런 게 발각됐을 때 또 간부 장교들의 반론권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 자기 반론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군 정보가 필요한 거는 이제 적국의 군사 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거 기무사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부대가 다 따로 편제돼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뭐 기무사는 저는 그 존립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내부 관리용이네요. 예. 그 이런 게 존속된다는 저는 제일 것은 기분 나쁜 대목이 이 민간인 사찰 부분인데요. 민간인 이제 사찰했죠, 그죠? 네, 우리
이 100번 양보해서 군복 입을 때야. 그래 괴롭힘 당할 수 있는데 민간인을 건드렸다는 참을 수가 없고 저 이제 예전에 예비군 훈련 갔다가 그런 적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 이제 동원 예비군 갔다가 이렇게 이제 나올 때 되면 대부분 남자들이 뭐 군복 네. 이렇게 이제 단추 풀고 맞아요. 모자 삐딱하게 쓰고 그렇게 이제 그 내려가는데 저 가는데 이렇게 옆에 차가 하나 서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장성이야. 그 어떤 이제 별이 차문을 내리더니 저보고 당신 군복 똑바로 입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뭔데 자기가? 예, 제가 저기 시계를 봤어요.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 시간이 정확히 끝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5시가 네.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조용히 창문을 올리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인은 그렇죠. 그런 영역이에요. 군인에게. 근데 그런데 그 민간인을 민간인을 사찰했다니. 지금 기무사가 불법 사찰 안 했습니까? 임 변호사님, 이 민간인 불법 사찰 네.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참 불법이라고 우리 부를 수 있는데 네, 당연히 그건 불법이죠. 중점 관리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도대체? 네, 우선 중점 관리부터 설명을 네. 해드리면요. 중점 관리는 우리가 이제 기무사 아까 잠깐 그 최 전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무사가 이제 군 장병을 시찰하는 거는 그냥 관리예요. 근데 이렇게 이 중에서 특이한 첩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점 관리를 합니다. 아, 이 사람 중점적으로 뭔가 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보는 게 이 기무부대 요원들의 충성심, 얼마나 부대에 충성하는지, 도덕심. 사생활 우리 아까 얘기했죠. 네. 불륜까지 본다. 그다음에 음주, 업무 충실도 이런 걸로 이제 그 간부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데요. 자 보세요. 모호한 굉장히 기준 자체가 이미 모호하잖아요. 이걸로 그렇죠. 그 조난 자료를 만들어서 인사 자료를 쓰는데요. 제가 어디서 본 언론에서는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이것도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주량이라도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기무사에 좀 우호적인 사람은 이 사람은 주량이 어느 정도 되나 굉장히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내지는 또 어떤 사람은 주량이 이렇게 돼서 실수할 여지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말 굉장히 그 주관적이고 굉장히 모호한 이런 기준으로 인사 자료를 쓰니까 이것도 뭐 당연히 가뜩이나 이 중점 관리 자체가 부적절한데 그걸 사용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아까 민간인 사찰 잠깐 말씀하실 때 저는 민간인 사찰 얘기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만 쉬는 시간에 기무사가 이렇게 할 일이 없나? 그러니까 너무 저도 그래서- 인력은 많은데 할 일이 없으니까 민간인이라도 사찰을 네, 해볼까? 네.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만약 제가- 그렇다면 정말 이거 정말 해체에 거의 가까운 그런 아니 대학이 없어하는 게 필요하죠. 맞아요. 제가 통신병이라서 잘 아는데 항상 그 통신 그 병들 뒤에 방이 하나 있거든요. 통신실 뒤에 그게 네. 기무사 요원들이 항상 2명씩. 대기업에 마련돼 아니 있는 그거는 거예요. 어떡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면 티오가 끝이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네, 이거 첫 번째는 이런 티오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네, 첫 번째는 티오예요. 인수인계도 있어요. 네. 인수인계? 네, 그러니까 인수인계 먼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3급이 퇴직해서 어떤 네. A 기업에 딱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나가시면 다시 또 다른 3급이 오십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인수인계예요. 자, 이런 아니 그 티오가 자리에 하나 그걸 있고요. 맡아놓은 거네요. 이거 뭐 그렇죠. 세습? 세습이네. 인수인계가 아니라 세습이라 해야 네, 되군요. 어쨌든 고정대 자리가 있다는 게 충격적인 첫 네.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조사 들어오고 이러면 우리도 좀 뭔가 네. 공정거래위원회랑 좀 잘 대화하고 이런 사례가 필요하니까 혹시 기업이 원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닐까도 보통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 수 들잖아요. 있겠죠. 그런데요. 직급 그러니까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국장으로 있던 분은 거기에 가면은 무슨 고문, 여기서 과장으로 있던 사람은 사기업으로 가면은 임원 이런 식으로 급수가 올라가네. 직급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줬어요. 또 하나 연봉도 정해줍니다. 고시 출신은 한 2억 5천, 비고시 출신은 한 1억 5천 정도랑 네. 직급도 정해주고요. 근무 기간도 정해줘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거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의 그 내부 조직 같아요. 지금 사기업이 네. 거의 이런 식으로 관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요. 네. 4급 이상 공무원이요. 퇴임을 하고 이제 새로 재취업을 할 때 이 사람이 퇴직하기 전에 5년 전에 5년 동안 한 일을 봅니다. 그래서 네. 그것과 관련 있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데에는 3년 동안 취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지금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퇴직 예상자들의 이 경력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퇴직을 안 걸리게. 앞둔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이거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정말 그러면 자기들끼리 많이 해먹었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관련 분야에도 없던 사람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거 별로 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굳이 회사에 들인 이유는 했을 때 그쪽 사람들이 하는 말은 불이익이 우려됐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 그리고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그건 아. 영장은 발부됐네요. 예, 영장 발부됐어요. 어제. 어. 문득 든 생각인데 이 재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관건이 업무방해인데 대기업에서 그 업무